정실련은 지난 며칠간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시 내 열린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왔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12월 중에 민간 사업자 원더플레이스가 도서관을 직접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에 대한 경과 설명을 이병관 정치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기자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오셨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열린 도서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옛전 연초일창 그리고 문화재수창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오늘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를 왜 하필 오늘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오후 2시에 김영근 의원 중심으로 열린 도서관 조례제정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저희의 비판에서 좀 더 나아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시의회로 공이 넘어가서 시의회에서 집행부를 올바로 감시, 견제해서 열린 도서관 더 나아가 문화재조창이 성교 시민을 위한 올바른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랬었는데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보다는 집행부의 그런 잘못된 여러 가지 반응들을 감시, 견제할 의지가 없어 보여서 결국 저희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문화재조창시 그리고 열린 도서관이 이러한 형태로 오게 되었는지 직접 그것을 상급기관에 요청하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행정 절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그러나 결과가 어찌되었든 지금부터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청주시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오게 되었는지를 좀 소상하게 시민들한테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민관 사업, 그리고 청주시에 예산이 들어가는 각종 개발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공익감사 사업을 끌고 가겠다고 지금 오늘 대회를 하게 되었고요. 우선 기자회견문 낭독을 먼저 하고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재덕 정실련 행정장님께서 도시재생하라고 했더니 시민들세만 퐁퐁 쏟고 제대로 감시가 되지 않아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도서관 조성과 향 운영계획 그리고 이것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되기 때문에 충북 청주경실련은 시민들의 염려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을 밝힙니다. 청주시가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도서관을 만든다면 모든 시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러나 열린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다. 청주시가 향후 10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야 할 이른바 밑 빠진 독이다. 청주시가 민간 임대사업자인 원더플레이스가 메워야 할 공간에 서관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어준 건 철저히 집계 효과를 위해서다. 만일 청주시가 시민들을 위해 새로운 컨셉트의 도서관을 조성할 의도였다면 패션 예사인 원더플레이스에 디자인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온당합니다.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출입구가 10곳이 넘어 도저히 장소 관리를 할 수 없는 도서관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청주시는 문화재조창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열린 도서관 조성사업을 밀어붙였고 청주시 의회는 공론화하기는커녕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청주시와 청주문화재조창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합니다. 원더플레이스 3자가 체결한 협약서대로 리츠가 조성하고 원더플레이스가 운영하며 청주시가 조성비와 관리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이상한 구조의 도서관이 만들어졌다. 열린 도서관 조성비 34억 원에 더해 관리 운영비 9억 1200만 원을 10년간 청주시가 총 125억 2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만들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열린 도서관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부랴부랴 사립도서관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바라던 도시재생이 쇼핑몰입니다. 15년 불 꺼진 담배공장이 지역주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보도가 무색하지만 않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한 최초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례라고 하는 국토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22일자입니다. 이런 수사가 나쁘끄럽다. 청주시가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고 부동산 투자회사에 전권을 내맡긴 문화재조창의 미래는 암담하다. 열린 도서관 문제는 문화재조창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총 10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깜깜이로 진행된 사업,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에 향후 10년간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할 수는 없다. 이에 충북 청주경실련은 열린 도서관 조성 사업이 청주시의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보고 시민들의 연명을 받아 문화제조청에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23일 충북 청주경실련. 서명운동 기간 좀 알려주세요. 한 달 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이제 서명을 다 받아서 송부를 하겠다 그런 네. 것인 거고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열린 도서관 운영을 해야 된다면은 그 이상적인 형태는 어떤 걸로 보세요? 공공성이 강화되는 어떤 도서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열린 도서관은 이 어떤 공론화나 아니면 공공성 강화 측면보다는 시기에 쫓기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면 대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대출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면 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그야말로 출입구가 여러 개가 되고 단순한 서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사업 전반이 도서관에 맞지 않는 어떤 쇼핑몰에 맞춰서 도서관을 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큰 문제는 아까 해결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시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리츠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껴있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제대로 공공감시 기능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다만 청주시에는 시의회도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이 있는 등 우리 청주 지역에는 도서관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 도서관, 열린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저희는 이 도시재생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그간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공익감사 청구를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라는 점 기회가 되면 이후에라도 계속 기자님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 알려나가고 저희도 의견을 돈을 투자하려면 지역에 6-7개 되는 실도서관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네. 공공도서관 도서관 외에 거기다 이제 작은 도서관 또 있는데 충분히 그런 대역인 도서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 효과를 강조하는 공공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소외됐다고 어쩌다가 거기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후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공실련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표 브랜드나 이런 차원에서 시민들 유인하 아니면 세대 있는 분들 유인하기 위한 이런 GHC기 하면 흔히 말하는 대기업의 어떤 브랜드를 내세우는 남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라는 차원의 필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좀 기존에 있는 도서관과 공공성만을 좀 공조를 한다는 게 물론 이제 왜 지적하시는지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좀 해야 아쉬운 점은 그러한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도시재생 사업 연초제일청 그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 행정하는 분들이 좀 시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열린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도 뒤늦게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자체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공론화할 거는 공론화하고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걸 모아서 하면 효과적인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제조청이 처음에는 이제 문화기반 질문으로 답변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근본적인 부분에 연초제청 건물을 시가 왜 매입해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을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다시 해야 돼요. 지난번 기자회견 때 문화재청 시는 문화를 팔아야지 왜 대기업 말하자면 이래저래 이런 유통회사 옷을 파냐 이런 형태로 개발할 거면 왜 보존하고 차라리 허물고 신축하지 않고 보존을 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이 지금 어디에나 있는 차별화되지 않은 쇼핑몰 형태로 지금 결국은 그렇게 공간이 꾸며진다면 과연 이것이 청주가 내세울 만한 청주시가 굳이 그 오랜 기간을 이 사업에 매달리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최초에 이 건물을 청주시가 매입하고 개발해냈던 이유는 이 문화기반 도시 청주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의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전국 어디에나 있는 쇼핑몰과 차별화되지 않은 그런 공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걸로 청주시의 어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지금 회장도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고 아파트에 이렇게 줄비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도 작은 도서관 시의원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그 취지가 좋아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아파트 시공회사에서도 애초 처음부터 도서관을 둬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세세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시 같아요. 한 몇 주 전에 CJB에서 그 작은 도서관들이 문을 닫고 있다. 이걸 갖다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현재 시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내팽개쳐놓고 연체저주 장애 누가 책을 일부를 찾고 가서 읽겠습니까? 지역 친화적인 그런 도서관 해주다 봅니다. 하나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작은 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최대거의 한 400만 원 정도라고. 그런데 여기 연초제주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운영 예산만 1년에 약 9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